마음맛이 떨어진 사람하고는 밥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작은 자세, 태도 하나에서 인간의 본성을 잘 찾아볼 수 있거든요. 메뉴를 주문받는 웨이터한테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음식이 안 나오면 승질내는 사람 있잖아요. 왜 지금 5분이 지났는데 밥이 안 나오냐,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갔는데 밥 먹고 나갈 때 계산할 때 계산하면서 이 세상에서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밥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밥을 안 사요, 사람들이. 밥을 안 사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정과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약속을 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선의를 베풀고 도움을 줘가지고 당연히 그 사람이 전화를 했으니까 자기가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n분의 1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조건이 없을 때 n분의 1을 하자 그러면 기꺼이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먼저 전화를 했고 그리고 제가 뭔가 선의를 베풀어서 보답으로 저를 대접하기 위해서 밥을 사주시나 보다 갔는데 n분의 1을 하자는 둥, 아니면 나보고 밥을 사라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못 살 수는 없겠지만 사는데 기분이 좋은가요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자리가 아니고, 당연히 암묵적 가정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가 보다 그래서 갔는데 n분의 1을 하자는 둥, 밥을 나보고 사라고 한다는 둥,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밥맛이 떨어진 사람하고는 밥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밥을 맛있게 먹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살 거를 n분의 1을 하자고 하는 사람, 당연히 사야 되는데 나보고 밥을 사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밥맛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된다. 여러분 그 프랙탈 원리라고 있는데 아시나요? 자기 유사성이라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분 속에 전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가정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식당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앉을 때, 의자를 뺄 때, 그 다음에 메뉴를 보고 주문할 때, 그 다음에 메뉴를 주문받는 웨이터한테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음식이 안 나오면 승질내는 사람 있잖아요. 왜 지금 5분이 지났는데 밥이 안 나오냐,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이 안 나올 때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밥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좀 밥을 먹고 싶은데 숟가락을 입에다 못 들어갈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면 좀 또 말을 시작하고, 한 숟갈 먹었는데 먹은 상태에서 자기가 말을 막 하게 되고 밥알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작은 자세, 태도 하나에서 인간의 본성을 잘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밥 먹고 나갈 때 계산할 때, 계산하면서 다른 사람이 계산했을 때 오늘 덕분에 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덕담 한마디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밥 먹기 시작부터 밥 먹고 끝날 때까지 밥 먹는 중에 처음부터 중간 후까지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인격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간관, 직업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일면을 통해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의도적으로 밥을 먹으러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친구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관찰해 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 친구가 이런 숨은 미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편할 때도 나타나지만 힘들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걸 사불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불은 불리할 때. 사람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한테 유리한 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겠죠. 그때 이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닐 때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끼어들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끼어들기도 예의를 갖춰서 먼 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끼어들기 금지 구역 있잖아요. 사람들 저 끝에서 줄 서 있는데 달려와가지고 거의 끝에 와가지고 쌍라이트 킨 다음에 손 싹 흔들면서 살짝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와 이런 사람들 보면 저도 앉아있는데 정말 기분이 들끓고 제가 피 끓는 O형이라서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는 참지만 나한테 다가오는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의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나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이익이 오면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막 나가가지고 데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불편할 때 사람은 본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편안할 때는 본성이 안 드러나다가 불편하기 시작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또 이제 세 번째는요, 불안할 때. 불안한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어떨 때 불안할까요? 제가 보기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불안한 상황을 대처할 때 아마추어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조급해하는데, 불안한 상황을 많이 겪어본 프로들은 불안한 상황이 왔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존 지식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대응하는 방법이 아마추어와 프로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때 저는 또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불 중에 마지막 불은 뭐냐면요, 불만족스러울 때. 불만족스러운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물건을 샀는데 기대했던 대로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꿈을 이루려고 목표를 달성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된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상품 구매,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의 원인을 안에서 찾을지 밖에서 찾을지, 문제가 나 때문에 발생한 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발생한 건지, 덕분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때문에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문제의 근원을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은 그때 또 본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한테 아픔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신당할 때잖아요. 신뢰했는데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미리미리 잘 구분해내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참으로 행복할 것 같은데, 과학으로 그걸 불가내낼 수도 없고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틀에 박힌 보편적인 답만 이렇게 찾아주거든요. 박용화 시인이 이런 시를 썼거든요. 견자라는 시집에다가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심장이 올라와 있다. 제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첫 번째 눈빛을 관찰하거든요. 눈빛이 떨리거나 뭔가 자신이 없거나 그러면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눈빛이 정말 어린아이의 눈빛처럼 이렇게 숨은 속도 하나도 없고 화사하고, 눈빛을 보면 볼수록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끝까지 믿고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용화 시인이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심장이 올라와 있다, 그런 글을 쓴 거는 뭐냐면요, 머리는 속일 수 있지만 심장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 다가오는 느낌은 속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런데 한 길 사람 속 알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사인은 그 사람의 눈빛이, 심장에 뛰는 모습. 그래서 저는 눈빛으로 배신할 건지 끝까지 나를 믿고 갈 건지, 이런 거를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깨닫는 하나의 증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와가지고요, 한국의 교통 문화를 관찰했는데 이분이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끼어들 때 손 흔들기의 예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끼어들 때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래도 자리를 피워주고 싶은 생각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들이 꽂아버려요. 이것도 사고 날 뻔 몇 번 했어요. 저는 갑자기 그냥 갖다 들이대버리니까, 와, 이런 건 정말 쎄하고 그냥 그날 하루 일과가 별로 이렇게 잘 풀릴 것 같지 않은 불길한 예감까지 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등에 서 있는데 딴짓 할 수도 있고, 그 신호등을 제대로 못 봐가 조금 늦게 출발할 때도 있잖아요. 뒤에서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왜 지금 출발하지 않냐?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와서 관찰한 게, 신호등이 바뀌면 100m 스타트하는 식으로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빵빵거릴 것이다. 오래 서 있는 사람한테 빵빵거리면 좋겠지만 짧은 순간에 출발 안 한 걸 가지고 빨리 가니 왜 안 가냐, 이런 사람 보면 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앞차와의 거리를 1인치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바짝 붙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끼어들 틈조차를 안 줘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1인치 이상 떨어뜨리지 마라. 외국인이 관찰한 거야.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 가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그 급한 사람이 이렇게 살짝 들어올 수 있도록 비켜주고, 그러면 더불어서 여유가 생기고 행복해지는데 하루 일과가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경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자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조사에는 가급적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누군가가 아픔이 처했을 때 그 아픔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친구, 정말 자기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무게를 실어서 저 사람이 정말 위로해준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이게 저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을 얻었거나, 그리고 정말 그동안 노력을 거듭해가지고 일이 잘 됐어요. 자, 이때 저는 친구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슬펐을 때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친구가 잘 되는 건 내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친구들, 정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네 이런 거보다는 친구가 잘 된 거는 바로 내일이야, 그래가지고 잘 된 친구한테 가가지고 껴안아주고 밥 한번 먹자, 친구들하고 즐거운 일을 오랫동안 나누고 공감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저는 정말 친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인간을 만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유영만이라는 인간은 유영만이 만든 인간관계가 유영만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를 개선하는 방법은 더러운 사람을 만나지 말고 깨끗한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더러운 인간은 뭐가 더럽냐면요, 인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발이 신발장에 있을 때 더러워 보입니까? 신발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을 때 더러워 보입니까? 신발의 자리는 신발장입니다. 자기 자리. 근데 신발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으면 더러워 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유영만은 학교에 있어야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정치에 가서 자꾸 뭔가를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면 저는 더러운 인간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가 내가 설 자리인지, 내가 여기서 살 자리인지 판단해서 그걸 잘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더러운 인간이 아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